여러분의 계좌를 건강하게 만들어드립니다. 닥터스탁 시즌3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저희는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후 1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에서도 저희 방송 함께 해보실 수 있는데요. 오늘 오전장의 시장 분위기는 어떠했는지, 또 오늘 오전장에서의 특징주들, 또 새로운 공략주와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까지 모두 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안내드리도록 할 텐데요.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담아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 그리고 또 전문가님의 차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꼼꼼하게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노란 톡방도 입장 가능하신데요. 참여 코드 2023 입력하고 입장하시면은 여러분들께 또 저희가 선물을 준비해놨습니다. 장전에 무료로 종목을 3개 받아볼 수 있도록 저희가 체험도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고 있고요. 또 목요일에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 링크까지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닥터스탁 시즌3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 바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이데일리온 이영재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정말 올해 우리 증시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만 간밤에 미증시에서 조금 밀리는 모습이 나오면서 오늘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조금 내림세가 보여집니다. 출발할 때 그래도 코스닥에 조금 힘을 내주는가 싶었는데 추가적인 가격 하락이 나오면서 858선까지 현재 밀려난 상황이고요. 그래도 장 초반에 로봇이나 이차전지 관련주들의 오름세가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 일제히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이슈로 나와졌던 것들이 오늘까지도 시세를 내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토스 관련주들의 흐름 파악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장 초반까지는 더 강한 상승을 보이다가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이월드가 여전히 17%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한국전자인증도 2% 이상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또 이슈가 나오면서 그래도 연말 돼서 좀 개미들이 더 편하게 우리 시장을 담아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데 오히려 하락을 하네요. 워낙에 이제 나왔던 뉴스기도 하고 네. 오히려 이 정책을 보면서 저는 이제 계속 양도소득세 관련해가지고는 부정적인 의견을 좀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일단 양도소득세 어쨌든 간 오늘 기준이 완화가 됐습니다. 원래 네. 30억 얘기가 나왔었는데 50억까지 기준이 완화되면서 발표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부작용은 차치하더라도 제가 부작용에 대해서는 이번 주 화요일에도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제일 이제 안 좋은 건 뭐냐면은 이거를 2주 전에는 검토도 하지 않던 거를 지금 와서 발표하네. 이게 진짜 너무 불확실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소위 말하는 대주주들 같은 경우는 미리 주식을 정리하려면은 최소한 이제 일주일이나 짧아도 일주일, 길면은 한두 달 정도 전부터 이런 매도세들을 나오고 있는데 이제 3일 남겨놓고 28일 날이 우리나라 올해 이제 마지막 시장이거든요. 29일이 있는데 29일은 말일입니다. 우리 시장 항상 말일에 이제 휴장을 하는데 31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29일 날 쉽니다. 그러면 28일이 말일이거든요. 근데 이걸 정리하려면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는 28일 날 이거래일 전에는 매도를 해야 됩니다. 26일이에요. 근데 25일 날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렇죠. 그럼 남은 게 오늘, 내일 26일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대주주들이 이미 팔 사람들은 다 팔았겠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할까요? 만약에 제가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물량을 매도한 사람이라면 굳이 급하게 매수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곧 있으면은 배당이 일어납니다. 배당이 일어나면은 배당락이 발생을 합니다. 배당락을 보고 어차피 배당주 투자할 거 아니라면 배당락을 보고 밑에서 받쳐들 올려가지고 그 갭을 먹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배당락이 있은 다음에 저가가 된 종목을 사면은 이 배당락만큼의 갭을 채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매도세를 막기 위해서는 미리 한 10월, 11월쯤엔 정책이 결정돼가지고 발표가 됐었어야 되는데 이미 정리할 사람들은 다 정리했다. 그리고
매수하려고 한다면은 오히려 배당락을 보고 매수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렇게 환호할 만한 부분은 아니다. 오히려 성급하게 또 너무 시일이 촉박하게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정책이 나왔다는 점에 대해서 시장이 좀 우려를 하는 게 아닌가. 앞으로도 주식 관련된 정책들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는 것이기도 할 텐데 공매도 관련된 규제들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되게 의문도 있고 궁금증도 있고 최근에 간담회에서 한국거래소나 예탁원에서는 공매도 규제하는 데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을 겁니다. 이것도 막상 공매도 금지 풀릴 때쯤 돼가지고 규제가 나와버리면은 우리가 대응하기가 힘들거든요. 앞으로는 좀 미리미리 어떤 규제들이나 또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 일단 어제 미국 시장 재미있는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은 어제 나스닥의 흐름입니다. 보시면은 이게 10분봉이거든요. 분봉상 장 초에는 약간 소폭 상승했다가 거의 보합권에서 움직였다가 장 후반에 쭉 밀려 내려왔습니다. 물론 이제 특별히 이슈가 있었다기보다는 차익 실현 흐름이 아니었나라는 이제 의견들이 이제 대세입니다. 차익 실현이 나올 만한 게 월봉상으로 보면은 나스닥도 이제 거의 코로나 유동성 장세의 전고점 거의 다 왔습니다. 이 자리가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3,370 이 선입니다. 3,300선인데 다 왔고 다우도 이미 전고점 돌파했고 S&P 500도 전고점 인근까지 왔으니 이제는 소위 말하는 전고점 인근의 저항을 한번 맞을 수도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 그런데 장 후반에 갑자기 매물이 나온 것들은 수급적인 불안정성이 미국 시장을 눌렀다고 볼 수 있고 여기서 꺾일 건지 아니면은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을 조금 주고 다시 갈지에 대해서는 오늘 그리고 내일 흐름이 중요한데 다행인 건 뭐냐면은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됐다면은 오늘 우리나라 장 흐름이 개파락을 했다가 계속해서 개파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장초에는 그래도 개파락했다가 이 갭을 좀 메웠다는 것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오히려 대주주 장부 소득세 관련된 이슈가 나오니까 오히려 하락폭이 더 커진 것들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 다만 아까 미국 지수 선물을 보니까 나스닥 기준으로 해서 한 0.4% 정도 상승해주고 있으니까 오늘 밤 나스닥 흐름들 중요하게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빠진 이유는 어제 워낙에 외인들이 많이 사기도 했습니다. 일단 일별로 좀 보면은 어제 이제 그 기관이 많이 산 것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어제 보면은 기관이 현물 시장에서 1조 1,500억 원을 샀습니다. 코스피에서만 1조 1,500억을 샀으니까 4,800억을 산 외인보다 훨씬 더 많이 매수세가 들어온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선물 시장으로 넘어가면은 외인은 선물 시장에서도 1조 5천억을 샀습니다. 그 얘기는 현 선물 합치면 2조를 샀다는 얘기죠. 근데 1조 5천억 정도, 1조 1,000억 정도를 샀던 기관 같은 경우는 선물 시장에서 9,800억을 던졌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한 2천억 정도 매수하는 정도밖에 그치지 못했다. 그럼 지금 수급적으로 우리 시장을 끌고 가는 것들은 외국인이라는 건 확실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제가 이번 주 화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전세가 다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시장만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과 중국 시장, 주요 시장 중에는 두 개의 시장이 못 올라가고 있는데 답답하기 이를 데 없는 일이지만은 그렇지만 돌이켜보면은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도 가고 있는 종목이 있고 신규로 매수를 하려고 한다면은 여러분도 가고 있는 종목들 사기에 부담스러운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저평가된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어제 그 수급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반증이 수급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오늘 소폭 매도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내 매수세에 비하면은 크게 매도가 나오는 게 아니다. 오히려 한번 사놓고 한번 눌렀다가 다시 또 밑에 받을 수 있는 여력들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관점 변함이 없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대주주 양도소득세와 관련돼서 오늘 완화 조치가 나왔습니다. 다만 올해 증시가 몇 거래일 안 남았다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조금 늦은 조치인 만큼 대주주들의 적극적인 행동을 우리가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간밤에 미증시가 하락으로 마감한 만큼 오늘 미국 증시도 분위기 어떻게 마무리될지 함께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또 이 공략주와 관련된 오늘 AS 한 종목 준비를 해놨는데요. 어떤 종목일지 저희 화면 통해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바켓입니다. 처음에 제시해 주시고 나서 고가 기준으로 15%의 수익률을 자랑해 주고 있는데요. 또 현재 구간에서 어떤 새로운 관점이 더해졌을지 혹은 앞으로 어떤 전략들이 유효할지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23일에 처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약간 소폭의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어제까지도 장중에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거든요. 추가적으로 어떤 전략이 또 필요할까요? 한 달도 안 된 기간입니다. 거래를 따지면 20거래일 남짓 된 종목입니다. 근데 두산 바켓처럼 무거운 종목이 15%가 넘는 수익률이 나오고 있고 1차 목표가 5만 원을 일단 도달하는 모습입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주식을 할 때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올라가는 종목들을 사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따가 제가 또 오늘의 관심 토픽들, 관심주들 말씀드릴 텐데 그거는 시장에서 관심 있고 또 사람들이 궁금해하니까 설명을 드리는 거지 그런 종목은 오히려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피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시장에서 관심이 없는 종목들 중에서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는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장세 자체가 수급장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인의 매기에 따라서 종목이 움직이고 있고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의 매수세에 의해서 2차원지가 올라갔습니다. 전형적인 수급장세이기 때문에 수급장세일수록 차트의 움직임을 우리가 강하게 볼 필요가 있다. 평소보다 주의 있게 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렸고 그 당시에 말씀드릴 때 검은색 라인 481선 장기 이평선입니다. 그 전에 올라가기 전에 미리 쌍바닥을 단기적으로 찍습니다. 쌍바닥 찍고 올라오는 걸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올라가다가 한번 눌림목을 줬는데 두 번 두드리면서 하방을 단단하게 확인을 또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단기적으로 슈팅이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5만 원을 제시드린 이유는 121선 이동평균선에서 저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 어제 딱 그 자리에서 멈추고 오늘도 그 자리에서 일단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자리를 돌파한다면은 제 생각에는 돌파 가능성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수급적으로도 워낙에 양호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어제 돌파할 때 보시면은 기관들이 많이 매수를 하면서 기관의 힘으로 돌파했다는 거 그리고 기관들이 매수해주기 이전에는 이미 외인들이 상당 부분은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것들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고 차트적으로도 하방을 잡은 이후에 돌파해주고 있기 때문에 121선 돌파하면은 정고점이라고 따지면은 67,000원 정도까지인데 우리가 항상 목표가는 이것보다 좀 낮게 잡고 6만 원 정도를 2차 목표가로 잡고 대응을 하자. 이거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라든지 재건 테마라든지 네옴시티 이슈라든지 또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끝났을 경우에 재건한다는 이슈라든지 또 오늘 같은 경우에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부동산이나 재개발들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좀 조정하겠다라는 이제 이슈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국민들이 좋아할 만한 집값도 좀 내려야 되겠죠. 좋아할 만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두산바켓 이제 겨우 양봉을 뽑고 있고 추세를 상방으로 돌렸을 뿐이다. 2차 목표가 6만 원 잡고 조금 더 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매수를 못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가장 하시면 안 되는 말 중에 하나 지금이라도입니다. 지금이라도 살까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도 안 간 종목 많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면서 또 마지막에 드리는 다크호스주 보시면서 매수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20여 거래일 만에 15%의 상승분을 만들어줬던 두산바켓 조금 더 우리가 봐도 좋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2차 목표가 6만 원 선 유효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오전장에서 또 투자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궁금한데 오늘 오전장 특징주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일단 엔젤 산업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많이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출판사 현재 상한가 들어가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뭐 오로라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지금 흐름들이 오전에 비해서 좀 내려왔는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비해서는 윗거리를 좀 내고 있는데 그래도 장이 빠지는 것에 비해서는 견조한 흐름들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슈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은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는 핑크퐁 컴퍼니가 상장한다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삼성출판사는 다른 이제 출산 장려 종목들하고 다르게 상장 이슈와 출산 관련된 이슈 두 개가 같이 겹친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한가까지 직행하는 모습이었고 또 새로운 이제 정부의 대책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저도 전에 한번 길게 브리핑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흑사병에 비연될 만큼 우리나라의 인구 출산율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대책을 냈었습니다. 내년부터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는 이들은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1억 5천만 원까지 별도의 증여세 부과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양쪽이니까
그 남편은 있고 와이프가 아내가 있으니까 양쪽을 합치면 3억이겠죠. 3억까지는 증여세 없이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10년간 5천만 원 정도의 상한이 정해져 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는 1억 5천까지 각 증여세 부과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사실 이 정책을 보면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는 정부에서 어떤 저출산에서 조금 더 사람들이 조금 편하게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소아과 같은 것에 의료 수가들을 의료 수가들을 높여준다든지 혹은 지방이나 이런 데에 의료 시설들을 확충해준다든지 이런 이제 정책적인 것들이 와야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사실 규정으로 따진다면은 정부에서 어떤 출산 정책을 장려하는 것보다는 가계에 이 정책을 맡긴다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들은 아쉽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식 입장에서는 저출산 대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뿐만 아니라 최근 인천시에서는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18세까지 1억 원을 지원하는 인천형 출산 정책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들도 각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상한가한 종목도 있지만은 오늘 윗꼬리가 나온 종목들이라고 해도 종가쯤까지 보고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출산 대책들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들은 아직 살아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출산과 관련된 정책들과 함께 오늘 관련주들의 흐름 일부 나왔습니다. 특히 이 핑크퐁이죠. 핑크퐁이 상장한다는 소식과 함께 삼성출판사가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요. 오늘 첫 번째 특징주로 함께 확인해 봤고요. 또 그 외에도 오른 종목들 어떤 것들이 더 있을까요?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제 토스 관련주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좀 하실 때가 됐습니다. 신규로 접근하시는 거는 어렵고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죠. 항상 급등을 하면은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제가 할인을 그때 화요일 날 말씀을 드렸죠. 화면 한번 보시면은 할인 말씀드리면서 할인을 말씀드릴 때 이게 첫날이었습니다. 이거 양봉까지 보고 최소한 보합까지만 되더라도 무조건 오버나잇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날 바로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 하루 갭상승 뜬 거 보고 밑에 꼴 좀 나온다고 해서 던지면은 수익을 이만큼 못 받겠죠. 벌써 갭상승을 하고 오늘도 어떻게 보면 윗꼬리가 낮아지고 있지만은 10%가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급등주를 원하시는데 급등주를 너무 못 가져가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드랑 한국전자인증 같은 경우, 이월드 같은 경우는 토스에 관련된 지분을 7% 정도 가지고 있고 한국전자인증은 1.6%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부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강하게 돌파해주는 모습인데 이월드 같은 경우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양봉으로 끝나거나 이 밑에 음봉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일단 오버나잇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음봉이 떨어지거나 위에 밑꼬리가 더 길게 내려온다면 여기서 일단 전량 매도가 아니라 반절입니다. 반절 매도하고 오버나잇을 하셔도 무방하다. 가지고 계신 분들의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음봉이 떨어지고 내일 밀리기 시작하면 단기간에 갭이 줄어들 가능성들이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오전 방송에 들었는데 토스에 관련된 상장 이슈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슈가 좀 소멸된 게 아닌가 또 워낙 많이 남아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걸 제가 들었는데 한편 생각한다면은 지금 한 내년 상반기 내에서 하반기 한 6개월 이상 기간이 남았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6개월 동안은 나올 뉴스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상장된 다음엔 주가가 빠질 겁니다. 예를 들면은 단기적으로 급등했던 종목들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게 KG스틸 같은 경우에 2만 원대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쌍용차 인수에 대한 기대감을 급등을 했다가 막상 인수하고 나니까 6천 원대까지 빠졌거든요. 항상 기대감의 주식을 사는 거라는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이월드 같은 경우도 또 한국전자인증 같은 경우도 지금 윗골을 강하게 내주고 있는데 만약에 오늘 밑에 종가까지 음봉이 나지 않는다면 오버나잇을 하셔도 큰 무리가 없다. 음봉이 나갔을 경우에는 전량 매도가 아니라 절반 정도만 매도를 하고 한 번쯤은 하루 정도는 오버나잇을 한번 넘겨보자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장세 테마가 한번 불기 시작하면은 테마주들이 강한 시세를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급등주를 좋아하시면은 급등주를 가지고 계시는 것도 여러분들의 능력이다. 다만 신규 접근은 불가다. 가지고 계신 분들, 오랫동안 고생하신 분들이 이 급등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도 조금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관련주들 신규 접근보다도 보유자들의 영역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오늘 장 마감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조금 비중을 조절할지 혹은 추가 홀딩이 가능할지 시장 분위기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또 다음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페노션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하림을 제가 이제 이틀 전에 말씀을 드리고 보유 의견도 드렸고 실제로는 지나고 나니까 급등을 했구나 하지 사실은 이틀 전 분위기를 보면은 이거 매도하는 분위기였어요. 사실은 단기적으로 뉴스가 나왔고 밑골이 나오고 있었고 음봉 나오니까 사람들이 겁을 내기 딱 좋은 상황이었지만 상한가 들어가고 또 오늘도 급등을 하고 있는데 반대로 페노션은 실제로 인수 주체가 되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인수할 때 인수 자금 자체가 이자 비용 자체가 한 2,640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2,640억 정도가 추정되고 있고 가장 문제는 뭐냐면은 유형 자산을 대규모의 유상증자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지금 이 종목이 페노션이 2조 정도의 시총을 갖고 있는데 2조 이상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할 수도 있고 더 제가 이제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특히 안 좋게 생각하는 게 유형 자산을 처분할 수도 있다라는 지금 레포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유형 자산이라고 하면은 페노션이 가지고 있는 선박들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페노션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는 선박들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영업 이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제 겨우 BDI 지수가 반등을 하고 있는데 HMM을 인수하기 위해서 페노션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화면 한번 보시면은 의외로 페노션이 피해를 본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비해서 주가가 많이 안 빠졌습니다. 반대로 생각한다면은 여기서 빠질 폭도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다 보시면은 뉴스가 나오기 전부터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저께는 정말 외국인이 275만 주, 기관이 690만, 거의 700만 주 던졌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외인 기관 양매수를 해주고 있고 지금 보시면 개인들만 계속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 있고 개인들이 받쳐주는 데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는 것들을 봤을 때 여기서 유중 뉴스 딱 뜨기 시작하면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뉴스가 아직 어떻게 보면은 악재가 주가에 다 반영된 것 같지 않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다른 데에서 이 손실을 좀 복구하시는 게 어떤가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페노션까지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자, 나의 종목도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 저희와 함께 종목 상담 진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차트 분석과 함께 가장 좋은 전략 함께 세워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노란 톡방도 입장 가능하십니다. 참여 코드 2023 입력하셔야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일단 들어오시면 저희가 여러 가지 좀 좋은 선물들을 준비를 해놨죠.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일단 오늘 이따 종목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릴 텐데 저희 장 전에 이제 말씀드리는 종목들 3일 동안 2종목씩 보내드리고 있는데 수익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종목들 다 받으셔서 수익을 내고 계시는지 많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연말입니다. 여러분들 내년을 대비하셔야 될 분들도 많이 계실 테고 올해 어쨌든 주식을 잘 하셔서 수익을 잘 내셨으면 다행이지만 지금부터 새로 수익을 내고 싶고 내년을 대비하시고 싶으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막상 어떻게 수익을 낼지 여러분들이 대책이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만약에 수익을 많이 내셨던 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런 분들은 수익을 내시는 길을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하셨을 때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계속 손실만 난다. 나는 왜 매매하면 손실만 날까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방법을 피해서 매매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수익을 보는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손실을 보는 방법을 찾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수익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도 하고 있고 종목들도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시고 QR코드 이후에 나오는 참여코드 2023번을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여러분들께 시장 이야기들, 종목 이야기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께 강의도 해드릴 예정이고 주식 이야기 또 시장 이야기 함께 나눌 예정이니까 오후 4시에 강의 듣고 싶으신 분들은 많이 오셔가지고 참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미리 장전에 종목을 받아보는 것뿐만 아니라 목요일마다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강연까지 여러분들 무료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드리도록 할 텐데요.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 현재 구간에서 가장 좋은 전략 저희가 함께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상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입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기아가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85,000원, 비중은 15% 보유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계속 보유해도 될지 또 목표가는 얼마로 잡아야 할까요? 라고 연락을 주셨어요.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추가 상승을 장 초반에 만들어내면서 51주 신고가 다시 한번 경신을 했고요. 특히 유럽 쪽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판매 대수가 늘어가고 있다는 부분, 실적에는 굉장히 긍정적인데 앞서 전문가님도 늘 이 실적이 주가에 그대로 반영이 안 된다라고 많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이제 좀 맞습니다. 슈팅이 나오는 걸까요? 그러면서 제가 화요일 날 현대 글로비스였나요? 현대차였나요? 제가 현대 관련된 종목을 네. 말씀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버핏이 이야기를 하기를 주식이라는 거는 인내가 있는 사람이 인내가 없는 사람의 돈을 가져가는 게 주식이다. 실적이 좋은 종목은 반드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들이 나올 것이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실제 물론 유럽 자동차 공업 협회에서 현대기아차가 지난달 유럽에서 전년 대비해서 각각 5.8% 7.1% 정도 판매량이 증가했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뉴스가 나오면서 어제 급등이 나왔는데 사실은 이거는 그냥 핑계일 뿐입니다. 그 전부터 급등을 하려고 미리 다 준비가 되고 매집을 해놓고 이미 수급은 들어가고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뉴스가 나오니까 그 핑계로 슈팅을 내준 것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기아 같은 경우는 화면 보시면은 정말 답답했던 박스권을 어제부로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박스권 상단 한 9만 원대 박스권 상단을 일단 어제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했고 오늘 윗꼬리가 나오고 있지만 만약에 내려와서 9만 원대 어감까지 내려와가지고 눌림목을 주고 다시 한번 여기가 저항선이 지지선 역할을 해주는지 확인을 하는 자리가 나온다면은 오히려 매수 구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미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얼마로 목표 가격을 잡고 가시지 마시고 항상 말씀드리는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특히 기아처럼 커다란 종목 같은 경우는 한 2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해서 중기 추세가 깨지지 않는다면 꾸준히 가지고 간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2021년부터 3년 동안 지금 횡보를 했습니다. 횡보가 길었던 종목들이 한번 추세가 상방으로 움직이면은 장기 랠리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정해놓지 마시고 무조건 신고가 랠리한다, 10만 원 넘는다라고 생각하시고 20일 이평선을 크게 하회하지 않는다면 꾸준히 들고 간다라는 전략이 유효하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20일 이평선 아래가 추세가 깨지지 않는다면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하고 이 신고가와 관련된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애니능률이고요. 매수가 6,300원, 비중은 20%라고 하십니다. 조금 더 기다리면 매수가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믿고 싶은데 자꾸 조바심이 나네요 라고 연락을 주셨어요. 사실 지난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주가가 큰 변동성 없이 박스권에 갇혀있는 그런 느낌인데 기다리면 될까요?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안 좋은 매매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애니능률이라는 종목이 6,300원대 하신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종목은 6,500원대가 제 매물대가 두껍기 때문에 제 매물대가 두꺼운 가격대에서 여러분들이 주로 매매를 많이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 매도를 했을 테고 누군가 매수를 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이 바닥권에서 매수를 하셨던 분들, 예를 들면 아까 두산바퀴 같은 경우도 거의 바닥권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다음에 슈팅이 나오는데 이 바닥권에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이 애니능률 같은 종목을 6,500원까지 가져가신 분들은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고 나오셨겠죠. 근데 더 가는 것 같아 라고 해서 지금이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이라도를 하신 분들은 여기에 매달려 계시면서 구조대를 기다리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장세가 테마가 너무 빨리 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좋은 종목들, 외인 기관들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 실적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천천히 올라오고 있을 텐데 테마가 한번 돌고 손이 빠져버리면은 이 위에서 이제 구조대만 기다리면서 세워라 내워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거든요. 화면 보여주시면은
애니능률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의과대학 정원을 늘린다는 이슈가 있었을 때도 한번 움직였었고, 그 전에 킬러 문항 배제한다는 이슈가 있었을 때 오히려 사교육이 어쩔 수 없이 그 부분들을 커버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라는 이제 이슈들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올라갔다 6,500원 정도에서 강한 매물대를 형성하고 지금은 추세가 없는 상황입니다. 수능도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총선이 4월이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떤 교육 정책이나 이런 새로운 공약들이 나올 때 한 번 정도 움직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유가 될 수도 움직일 가능성이 없다면 내년까지 가야 될 수도 있어요. 내년 수능까지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을 이런 종목들 테마성 종목에 올라탔다가 테마성 종목에서 팔아야 될 때 못 팔고 손절해야 될 때 못 판 종목들은 정확하게 기간을 정해서 이 기간 동안 어떤 뉴스가 나오거나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정리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년 한 3월 정도에서 4월까지 총선 전까지만 보시고 그때까지 새로운 정책이나 뉴스가 나오지 않고 계속 행보만 한다면은 그때는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 가격보다 이런 종목들은 기간을 정하시는 게 중요하다. 특히 테마성으로 돌다가 한번 움직였다가 이렇게 손이 빠진 종목들 같은 경우는 누워버리면 2, 3년씩 눕는 경우도 수두룩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무엇보다 기간이 중요한 만큼 내년 총선 전까지의 움직임을 꼼꼼하게 파악해 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동아지질이고요. 매수가는 18,000원, 비중은 15% 보유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팔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야 하는지 꼭 좀 상담 부탁드립니다. 연락을 주셨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어제 장 초반을 아주 강하게 출발을 했었죠. 이 지하와 관련된 이 정책과 관련된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 급등이 나왔었는데 하루 만에 그대로 또 하락으로 전환이 되네요. 어제 이제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 서울역하고 당정역 구간 그리고 이제 인천하고 구로는 이제 지하철 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지상으로 가거든요. 지상으로 가고 이제 구로 지나가면서부터 지하로 넘어가는데 그런 부분들을 도심을 가로지르는 철도들을 지하화한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동아질 같은 경우는 관련된 종목으로 또 이제 터널을 구착하는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관련주로 갭상승을 했다가 밀리는 음봉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종목도 옛날에 사실은 대북 테마로 움직였을 때도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동아지질에서 재미를 많이 봤던 기억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종목이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가져가기는 좋은 구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다른 것보다 거래량이 너무 안 나옵니다. 지금 14,000주 하루에 7,600주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예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북주로 해서 움직이던 그 시절에는 하루에 거래량이 몇십만 주씩 거의 100만 주 가까이 나오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110만 주 이렇게 나왔던 이 시절에는 사실은 놀아볼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저도 이때 매매를 좀 했었던 시절이었고요. 근데 지금은 하루에 거래량이 10만 주도 안 나온다. 그래서 역시 저는 이 종목 자체는 사실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슈도 있었고 이게 구체화될 때마다 한 번 정도는 추가 상승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도 다행인 거는 하방은 지켜주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일단은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작년 같은 경우는 실적이 많이 안 좋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다시 흑자 전환으로 돌아섰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정리하지 마시고 이 종목 총선 전까지 한번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다. 관련된 이슈들이나 공약들 그게 정말로 이루어질 공약일지 빌공짜의 공약일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들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총선 전까지만 시간을 주시고 그때까지 거래량이 실려오지 않는다. 계속 소외주로 남는다 하시면은 손을 빼는 게 맞다라는 말씀. 왜냐하면 지금도 놀 종목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 똑같은 건설 장비나 인프라 관련주라도 두산마켓은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관심 있는 종목들에 또 사람들의 관심 있는 종목들에 수급이 들어오고 거래량이 실리는 종목들에 조금 더 여러분들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거래량들도 꼭 보시면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종목도 동일하게 기간을 설정해 놓고 그 기간 안에 유효한 거래량이 나오는지 이 부분을 확인해 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나의 종목도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 저희와 함께 종목 상담 진행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차트 분석과 함께 현재 구간에서 가장 좋은 전략들 여러분들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 나가는 이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도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이 스캔하시고 2023 참여 코드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면 일단 추가적으로 저희가 장전에 미리 종목을 받아볼 수 있는 것도 준비해놨고 또 오늘 오후 4시에 온라인 무료 강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강연에서도 또 중요한 내용들이 다뤄지겠죠. 일단 내년에 대한 전략들도 말씀을 드릴 생각이고 또 어떤 섹터들을 여러분들 주요하게 보셔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주식을 하다 보면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는 잘 매매를 하지는 하이닉스까지는 매매를 하는데 삼성전자를 잘 매매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주식보다 또 주가의 움직임, 시장의 움직임보다 더 빠르게 수익을 내고 싶어 하는 게 사실 저도 개인적인 욕심도 있고 시장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을 때 혹은 덜 손해를 볼 때, 시장이 하락할 때 덜 손해를 볼 때 그게 사실은 주식의 실력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실력들을 쌓을 수 있는 기초 지식들 오늘도 말씀을 드려볼 예정이니까 많이들 오셔가지고 강의도 들으시고 또 여러분들께 검색 프로그램 이벤트 드리는 이벤트들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쓰는 검색 프로그램들도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벤트들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밑에 있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노란톡에서 같이 이야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또 시황이나 실시간 뉴스들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들도 계속 실시간으로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으로는 KG 케미칼 들어와 있고요. 7,650원, 비중은 30% 보유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아마 이번 달 초였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요소수와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당시에 또 강하게 주가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은 해당 상승분을 다시 다 반납을 한 모습인데 오늘도 추가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의 대응 전략 어떤 게 좋을까요? 사실 저는 지난번에 KG 모빌리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KG 그룹사 에서 생각하는 그 소위 말하는 2차 전지 그리고 완성차 그리고 철강까지 가지고 있는 이 밸류체인 자체가 우리나라 다른 자동차 회사에서는 가지고 있지 못한 것들을 지금 완성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에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2차 전지 뿐만 아니라 직접 자동차에 들어갈 수 있는 철강제도 하고 있고 거기다가 완성차를 팔 수 있는 모빌리티도 갖고 있습니다. 이 밸류체인을 생각한다면은 KG 케미칼도 이 밸류체인 안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소수 관련된 이슈가 한번 있었는데 오히려 그 자리가 차트를 좀 만들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 종목 진짜 괜찮은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두산마켓하고 좀 비슷한 자리거든요. 쌍바닥 찍어주고 장기평선 위로 올라왔다가 지금 요소수 자리, 이 자리가 요소수 관련된 테마가 있었던 자리죠. 요소수 관련된 이슈는 사실은 이 종목을 드라이브하는 입장에서는 별 의미가 없었던 이슈였던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개상승을 하면은 다 음봉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로 갈 종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이슈로 갈 종목이 아니다라는 것처럼 계속 음봉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음봉 이후에 다시 내려와서 차트가 부러지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추세는 오히려 저점을 올려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 같은 경우에 7,650원이시니까 매수가 약간 높다고 생각이 되지만 지금 추매도 가능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매가 힘드시다라고 하신다면 가지고 계신 종목들만 보유하셔도 큰 무리는 없는 상황이다. 어떻게 보면 7,650원대가 요소수 이슈가 있을 때이기 때문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뉴스가 있을 때 사는 게 아니고 뉴스 이전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다. 근데 뉴스에 사셨기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차트 자체는 살아있는 종목이고 뭔가 나올 수 있는 뉴스들 소문들이 지금 차트에 녹아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직 차트 안에서의 추세는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셀트리온 들어와 있고요. 18만 원을 의미를 하신 것 같죠. 그리고 15% 현재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하는데 오늘 조금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앞으로 글로벌 빅파마로서의 또 기대감이 상당히 있거든요. 증권사에서도 일제히 다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계속 홀딩일까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약바이오 중에서 실적 자원 종목 셀트리온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유한양행이라든지 종근당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실적 나오는 대형 제약사들은 우리가 지금도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현재 헬스케어가 정지 상태인데 만약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제약까지 3, 4합병이 한 번에 일어났으면 재미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합병이 일어나면서 셀트리온도 장기적으로 저항을 받았던 자리
돌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3, 4 합병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이슈가 없는데 이번에 합병을 한 이후에 제약까지 합병을 한다는 뉴스가 남아있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이피 이벤트가 남아있고 기간이 있을 때 오히려 주가들은 반응을 하는 법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했을 때 이 종목 충분히 보유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20만 원대가 한번 고비가 될 거예요. 화면만 보시면은 20만 원대가 전고점에서 한번 저항을 받았던 자리이기도 하고 매물대들도 많이 끼어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20만 원대가 한번 저항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 자리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특히 공매도가 지금 멈춰져 있는 상황이고 셀트리온이 기본적으로 공매도를 많이 당하는 종목 중에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1차 목표가 20만 원 잡고 지금은 보유할 때다. 20만 원 됐을 때도 전략 매도를 하는 게 아니고 돌파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밀리는 거 확인하고 정리하셔도 늦지 않는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20만 원의 목표가를 잡고 계속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도 다음 종목도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종목으로는 넥슨게임즈가 들어와 있습니다. 15,800원에 10% 보유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오늘은 조금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넥슨게임즈 같은 경우도 일단 신작과 관련된 기대감이라던가 그래도 올해 하반기 돼서는 조금 실적과 관련돼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내년 또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실적 자체는 올라오고 있습니다. 2021년에 적자까지 갔다가 2022년에 52억 흑자, 올해 3분기까지 해서 225억까지 흑자 전환했기 때문에 실적 확실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찬가지 저는 여러분들 컴투스 홀딩스를 첫 종목으로 이 방송 들어와 첫 종목으로 소개를 시켜드리고 수익 인증도 한번 해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게임주들도 지금쯤은 볼 자리이긴 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섹터들 분명히 금리 인하 시기에 성장주로 엮여가지고 움직일 수 있고 또 로봇주 같은 경우도 지금 로봇주가 한참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로봇주가 지금만 좋았던 게 아니거든요. 올해 초에 한번 좋았다가 한참 쉬었다가 연말에 또 한번 번짝하는 거거든요. 근데 올해 초뿐만 아니라 로봇주들은 한 번씩 때 되면은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놀아본 섹터, 놀아본 종목들이 또 놀 줄 안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게임주라는 섹터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넥슨 게임즈가 제 개인적으로 1순위 선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컴투스 홀딩스를 소개시켜드릴 때 한 번 정말 텐백을 치면서 급등을 했던 종목, 위메이드나 컴투스 홀딩스 같은 종목들이 선발대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넥슨 게임즈는 사실 그 정도의 흐름들을 보여주지는 않았기 때문에 1순위는 아니지만 게임 섹터 전체적으로 양호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적이 올라간 것에 비해서 주가가 못 올라갔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 충분히 메리트 있다. 화면 보시면은 다만 이 종목이 메리트가 있으려면은 적어도 최소한 하방 14,000원대는 깨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만약 14,000원대 어간에서 반등을 해준다면은 이게 소위 말하는 쌍바닥 자리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추세를 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정리하시지 마시고 손절가 14,000원 잡고 이 자리가 하방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게임 섹터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은 보유하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손절가 14,000원 생각해 주시고 게임 섹터 올라갈 때 추가 상승 여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투자 정보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공략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다크호스 공략주 시간입니다. 오늘의 공략주 바로 소개해 주시죠. 사실 이 종목을 제가 가져올까 말까 되게 고민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종목은 제가 여러분들 장전에 종목을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이걸 제가 11월 31일 날 한번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아마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나 그때 문자 받으셨던 분들은 이 종목을 67,000원에 사셨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 종목이 8만 원이 이미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나올까 말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 그래도 갈 자리가 남아있다라는 측면에서 아프리카 TV를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화면 보시면은 물론 이슈도 있었습니다. 트위치 철수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그 전에 사실 뉴스가 이미 차트에 녹아져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트위치 철수 뉴스가 나왔을 때 상한가 들어간 이날이거든요. 이날 트위치 철수고 제가 말씀드릴 때는 이때가 아니고 조금 더 보시면은 이날입니다.
요날 드렸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 종목은 제가 계속 노려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보시면은 길게 놓고 봤을 때 하방을 계속 지켜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자리 하방을 계속 깨지 않고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주가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단기적으로는 한번 급락을 한 이후에 이 자리에서 빠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사야 되느냐 이런 종목들은 그러다가 거래량이 실린 첫 양봉이 떴을 때 이걸 보고 그 다음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날 여러분들께 장전에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러다가 한 3일 정도 쉬다가 뉴스가 떴죠. 이거는 뭐냐면은 트윗 첫 수의 뉴스들 알 사람들은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큰 손들은 미리 사서 거래량이 실린 양봉이 먼저 떠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트윗 첫 수 이후에 아프리카 TV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숲이라는 브랜드로 리브랜딩을 하고 있고 트위치 스트리머나 이용자 유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리머나 이용자가 트위치 계정을 아프리카 TV에 연동하면은 자동으로 아프리카 TV 내에서 매칭이 이루어지게 해서 트위치 계정으로도 로그인하는 기능을 추가하기도 했기 때문에 트위치 이용자들을 빠르게 흡수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내년에 파리 올림픽이 있습니다. 파리 올림픽을 하면은 이 스포츠 관련된 스트리머들이 빠르게 이용자들이 스트리머들을 통해 가지고 TV를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요즘은 어떻게 하냐고 제가 좀 봤더니 중계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축구를 한다 그러면 이걸 화면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화면에서 생방송을 띄는 거를 그 피파 온라인 그 캐릭터로 AI로 입힙니다. 그래가지고 실제 화면을 보여주고 있지만 띄고 있는 거는 손흥민이 피파 온라인에 있는 손흥민이 띄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중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올림픽 같은 이벤트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특히 TV를 시청을 잘 안 하시는 분들도 TV에 있는 중계들이 식상하시는 분들은 아프리카 TV를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파리올림픽 관련해서도 수혜가 기대되고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고 차트 보여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 누가 가져가려고 계속 하방은 지켜주고 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모아놓은 종목을 상한가 하나 주고 손 뺀다 하기에는 아직도 먹을 자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제일 좋았던 건 제가 말씀드렸던 67,000원대 했으면 좋았겠지만 지금도 보시면 눌림목 주고 한 61선에서 다시 한번 끌어올리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현재 85,000원 이 정도 구간, 현재 81,300원인데 85,000원 구간만 돌파해준다면은 오랫동안 항보했던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모습이 될 수 있거든요. 기아차가 돌파하면은 가속이 붙는 것처럼 아프리카 TV도 워낙에 1년 반 동안 횡보를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상방으로 돌파했을 때 강한 흐름들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1차 목표가 10만 원. 10만 원이면은 2022년 고점, 2023년 고점을 일단 1차 목표가로 잡았습니다. 이 자리가 돌파된다라고 한다면은 13만 원 가격까지 13만 원이면은 한번 선을 그어보면은 2022년에 내려올 때 한번 브레이크가 잡혔던 이 구간을 일단 2차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시면 무방하다. 장기 횡보했던 종목이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고 실제로 수익이 낼 수 있는 트위치가 철수한다는 건 단순 테마성이 아니고 실제 수익으로 발생될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갈 자리들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라는 측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하방이 깨지면 안 되겠죠. 순저가 6만 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공략주는 아프리카 TV였습니다. 일단 1차 목표가로 10만 원 선, 2차는 13만 원 선 제시해 주셨는데요. 일단 트위치가 철수하면서 그와 따른 실적 변동성 충분히 나올 수 있고 또 내년에 파리 올림픽을 앞둔 만큼 추가적으로 관심 있는 이슈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손절가 6만 원 선으로 나와 있다는 거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통해서 여러분들 노라톡방 입장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QR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2023 입력하시면 입장 가능하십니다. 장전에 미리 종목을 받아볼 수 있는 체험권 3일 동안 저희가 부여해 드리고요. 또 오늘 오후 4시에 전문가님의 온라인 강연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링크 통해서 바로 입장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일단 노란톡방에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전문가님과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더 좋은 전략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